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전용기 편을 이용해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3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적절한 통화를 통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 조사 추진의 배경이 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나설 민주당의 유력 경선 주자이고 헌터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씨와 협력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을 무기로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탄핵 추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은 이 나라의 나쁜 일이라고 비난하며 탄핵 관련 사안은 대통령에 대한 괴롭힘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탄핵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탄핵안이 발의돼 하원을 통과하고 이후 상원으로 넘어오더라도 상원 다수인 공화당은 즉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하원 의원 2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5명은 탄핵까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217명과 무소속 1명 등 하원 의원 218명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와 비행 위반 조항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 의석 435석의 절반을 넘긴 것입니다. 특히 탄핵 조사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중에는 25명은 탄핵까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탄핵에 주저하던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상과 부당한 통화를 하면서 취임 선서와 헌법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찬성 의원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하원의 과반수 의원이 탄핵안 발의와 표결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블러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 민주당 소속 6개 상임위원장과 중진 의원, 참모진과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하게 움직여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낼 것을 독려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조사가 출발점입니다.
탄핵안이 마련돼 하원 전체 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상원으로 넘어가고 탄핵 재판 형식으로 열리는 상원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이 유죄로 판단하면 대통령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연방검찰이 외국인 산모들의 원정 출산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허위 비자 취득 등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은 최대 15년형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지난 1월 중국 공무원과 재력가 등의 원정 출산을 위해 비자 발급 목적을 속여 비자를 받아준 중국인 브로커들에게 비자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이 그동안 원정 출산 업체들에 대해 보건법 위반 등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쳐왔던 것과 달리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검찰이 원정 출산 산모와 관련 브로커들에게 연방이민국적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비자 사기 혐의를 적용해 10년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인 산모들의 원정 출산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LA와 오렌지 카운티 고급 주택가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이 주도하는 원정 출산이 성행하고 있어 연방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허위로 비자를 받게 해주는 원정 출산 알선 브로커들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비자 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산모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원정 출산 업체나 브로커 등이 카톡으로 입국 심사대 통과하는 법을 설명하는 모든 과정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입국 시 2차 검색대에서 이 카톡 내용이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여권의 발급 수수료를 기존 15,000원에서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긴급 여권이 취지와 다르게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현재 15,000원인 긴급 여권 발권 수수료를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여권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출국 시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면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 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긴급 여권 신청 사유는 유효기간 부족과 분실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여권 분실에 따른 긴급 여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1, 2일 안에 단수 여권을 발급하며 신청 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 구여권과 사진 있는 면 사본 일부, 긴급 여권 신청 사유서 항공권 사본 등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도 8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환자 가운데 미성년자의 비율도 16%에 달했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환자 중 확진자만 530명을 기록해 일주일 전 380명보다 39.5%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18세에서 34세의 연령층이고 그 가운데 4분의 3은 남성으로 파악됐으며 환자 중 16%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도 지난주 미주리주에서 1명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8명이 전자담배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가양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너무 유혹적이라며 곧 판매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각 주 당국들은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 정책을 실시하는 등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전체 한인 동포가 2년 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9 재외 동포 현황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지난해 말 기준 총 42만 1,222명으로 2017년보다 5.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한인의 감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동포는 증가한 반면 일반 비자 체류자와 유학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한인 동포 중에는 시민권자가 절반이 넘는 52.5%를 차지했으며 영주권자는 59,2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각 공관 가운데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동포가 25.8% 급증했으며 보스턴 12%, 샌프란시스코 10.2%, 시카고 9.1%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미대사관 관할 지역의 재외 동포가 11.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 전체 한인 동포는 2년 전보다 2.2% 늘어난 254만 6,982명으로 파악됐으며 전 세계에는 2017년보다 0.85% 증가한 749만 3,587명의 재외 동포가 총 180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뉴욕주에 19만 3,655명이 거주해 가장 많았으며 뉴저지주에는 14만 61명, 펜실베니아주 6만 6,239명, 커네티컷주 1만 7,159명, 델라웨어주 4,108명 순이었습니다.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가 9월 29일 오후 5시에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신변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는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가 제1회 심포지엄을 오는 29일 오후 5시에 팰리세이즈 팍 소망교회에서 개최합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미국 내 인종차별의 역사, 이민법 동향과 서류 미비자의 대처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윤명호 목사는 3년 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정책들이 사라진 가운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여 교회가 이제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 교회로 실제적으로 이민자가 왔을 때 서류 미비 신분의 사람이 추방 위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교회를 오픈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기까지 한동안 오갈 데 없는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까지 이제 이렇게 센터 교회로 등록된 교회가 한 13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포 사회에 좀 알려지고, 이민자 보호교회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과 초기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이민자 보호교회는 전국적으로 숙식 제공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3개의 센터 교회를 포함한 100여 개의 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4개월간 금지했는데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 역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